그리고 이 연장선으로 제가 이제 현재 로봇 산업에서 유망한 분야가 어딘지를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쪽인데 협동 로봇 쪽하고 요 쪽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오버웨이트, 중기적도 오버웨이트, 장기적도 오버웨이트의 관점이 있고 물류 로봇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버웨이트의 의견을 받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20% 정도의 성장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성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협동 로봇하고 이 물류 로봇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다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협동 로봇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봇 쪽에서 강국은 중국이랑 일본이고 우린 조금 사실 뒤쳐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요즘 협동 로봇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뭐 출애량이 뭐 캐파 뭐 이런 게 다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은 이 보면 이렇게 협동 로봇이 확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좀 더 앞선 애들이니 그들의 시장에서 협동 로봇이 커지면 똑같은 얘기죠, 그죠?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고 협동 로봇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소품종으로 다량 생산하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처음에는 일단 몇 대만 공급이 됩니다. 그랬다가 해보니까 잘 돼. 그러면 추가 도입할 때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돼서 처음에는 좀 물꼬가 터지는 게 좀 미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커지면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단점이라고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밑에 있는 아까 봤던 물류 로봇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 물류 로봇은 또 이것도 두 가지로 볼 겁니다. 물류는 하나는 실내로 볼 거고요.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안에서 일을 하는 로봇이 있을 거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실외 로봇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내 로봇, 실외 로봇을 좀 나눠서 볼 건데 실내는 일단 뭐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딱 어디냐면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택배 관련된 데 있지. 이런 물류 창고. 이런 물류 창고에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에서 이제 이 물류 로봇이 창고에서 쓰이게 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운반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잖아요. 그죠? 운반 과정에 제일 많이 쓰이고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더 발전이 되면 점점 이동만 하던 것이 팔을 붙이고, 그죠? 팔을 붙이게 되니까 요걸 가지고서 이제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상하차 정말 힘든 거죠. 상하차, 입출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싣고 내리고 하는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일 힘든 거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정말 귀찮은 작업, 분류, 이런 거 분류 센서로 다 분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도 꽤 커질 것 같은데 이뿐만이 또 아니고 물류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창고만 쓰이는데 외에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요새 뭐 해외에다 공장 같은 거 많이 지으면서 그 제조업체 공장들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도 자동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동 로봇, 움직이는 이동 로봇 시장 성장 속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작년과 대비하면 물류 쪽에서는 보시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요게 물류거든요. 파란 게. 2025년까지 대충 한 4배 조금 안 되죠. 그죠? 4배 정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조 쪽. 제조 쪽에서 늘어나는 거는 요거는 4배까지는 안 되고 뭐 한 3.5배보다 넘는 것 같네요. 그죠? 요 정도. 이렇게 하여튼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물류를 한다라는 게 이게 제조업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별로 업종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커스터마이징이 된 물류 로봇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럼 구석구석 사실 공장이나 뭐 이 공정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알아야 그 로봇이 쓰이는 분야에서는 다 알아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 딱 맞는 로봇을 적어도 어떻게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알아야 이 로봇을 함께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조 공정이라는 게 대부분 다 비밀이죠, 그죠? 이런 거 알려지면 안 됩니다. 어떤 뭐 해외의 경쟁사들 이런 데 알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 기업이나 이런 데 맡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중국 기업 맡기면 그냥 그냥 네가 우리 회사를 베껴가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일본도 똑같죠. 사실 일본 기업이나 뭐 중국 기업이나 우리하고 다 이제 경쟁사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로봇을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만 봐도 많아요. 뭐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또 뭐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 뭐 전자, 자동차. 우리가 딱 보이는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막 정말 아주 각기 다 다른데 이걸 공장마다 들어가서 요런 스타일로 요런 일을 할 수 있는 요런 로봇을 개발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럼 다 봐야 되는데 그럼 보안 다 뚫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도 굳이 중국이나 일본 로봇 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또 요즘 이게 우리나라 공장들이 미국으로 많이 짓잖아요. 특히 뭐 배터리 기업들 그죠? 뭐 배터리 기업들도 진짜 많이 나가고 그리고 뭐 반도체 기업들도 진짜 많이 나가고 그리고 있죠. 그죠? 자동차 기업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 로봇 업체를 끼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이고 수주도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내에서 노는 로봇이 이렇게 생겼고 실외 로봇은 이제 밖으로 나갈 때 배송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있는 거 있죠. 돌아다니는 거. 그 뭐 커피 갖다 주고 이런 뭐 그런 로봇은 이제 실외 로봇입니다. 걔네는 적어도.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카페 안에서만 돌아다니면 실내 로봇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버리면 실외 로봇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 4월, 5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됐고 공포됐고 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곧 공포가 돼가지고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율주행이죠. 지가 보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이제 배달 같은 거 다니고 이런 게 올해 연내에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슬슬 시장에서 좀 쳐다볼 수 있는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배달 다니는 거는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거를 더 바깥으로 넓게 쓸 수 있게 이제 바꾸고 있는 거고 아직은 이게 뭐 계단 같은 데 가는 거에 좀 문제가 있고 턱도 많고 워낙 그런 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책상 어쨌든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 테마에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도 보시면 간단해요. 이 세대별 QR 스캔을 받아놓고 이게 예전에 아마존 고였나 뭐 이거랑 되게 비슷한 방식 같은데 기억이 좀 그래요. 이걸 이제 배달을 주문을 이제 어플로 하면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아 그 QR에다가 배달하면 되는구나. 김치찌개를 넣어가지고 가라 이러면 지가 갑니다. 가서 공동 현관문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 승하차도 하고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똑똑 해가지고 갖다 주는 요런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 지방이나 아니면 뭐 서울 뭐 강서구인가 어딘가에 되는 것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아직 실제로 못 봐가지고 다음에 보이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따라가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럼 이게 산업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런 거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죠? 바로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뭐 여기보다는 사실 뭐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거보다는 센서입니다. 이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뭐 이런 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센서 뭐 얘네도 뭐 다 피해서 가야 되고 그럼 일본의 서비스 로봇 중에서 대표적인 게 페퍼라고 있거든요. 이 여기 들어가는 것만 보면 뭐 터치 센서 있겠죠. 그죠? 마이크 있죠. 말도 하잖아요. 얘네들 보면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2D, 3D 센서,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또 여기도 또 터치, 적외선, 범퍼, 레이저 뭐 온갖 게 다 들어가서 여기에만 센서가 2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을 최소한으로 넣은 거죠. 아주 최소한으로. 근데 이것만 하면 돼요. 얘가 또 이제 연산도 해야지 안에서 그죠? 배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하려면 CPU, GPU 또 AI 학습 능력 생각보다 미치는 분야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이 로봇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또 종목을 당연히 발굴을 해서 전해드릴 거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위에 문자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838-7999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을 하나 보자면